지금 신청하고 안 온 사람도 있고 신청을 아직 못한 사람도 있고 뭐 조금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책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까 누가 다른 수업은 10분만 하고 뭐 그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제 김영태 쌤이신데 지금 95세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나라 한국 불교사학의 태두시죠. 또 우리 그 연배에 계셨던 우리 고익진 선생님은 살아 계시면 93세가 되는데 89년에 돌아갔어요. 88년에 89년에 돌아가시니까 벌써 한 40년. 그래서 우리 고성학 교수 아버지인데 우리 지도 교수님 늘 수업할 때마다 왜 당신은 이 대학원 수업을 항상 2주 때부터 하실까? 이 깊은 뜻을 몰랐어요. 첫 주는 수업을 안 하시고 항상 2주 차부터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왜일까? 늘 다른 수업들은 첫 주 하시는데 생각했더니 그 깊은 뜻을 알게 됐는데 바로 공부할 준비가 다 된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첫 주는 일종의 쇼핑 피어리어다. 이게 들어보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들을 사람들이 와서 준비가 돼 있는 2주부터 그러니까 이동이 안 되는. 근데 요새는 제도가 좋아서 또 뭐 한 달 지나면 드랍도 있다면서요. 학부도. 그러니까 학생 편의가 되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나도 대학 다닐 때 강의 듣기 위해서 연세대 신학과 가서 유동식 교수 강의도 듣고 또 여러분들 신학 강의도 듣고 뭐 그리고 철학과 강의도 듣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계시면 찾아다니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는 대학 학부도 아니고 학부 때죠. 대학원까지 왔는데도 들어보고 쇼핑 피어리 들어보고 하겠다. 첫날 들어보고 선택하겠다. 또 바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잖아요. 준비가 된 2주부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은 아까 10분 하신다니까 굳이 10분도 필요 없는데 그죠? 첫 주 수업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요새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첫 주부터 수업하라는 또 16주 수업이 15주로 줄어가지고 수업 일수가 좀 부족하죠. 그렇긴 합니다. 그 대학원 수업이라는 게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또 대학도 그래요. 사실 옛날 얘기가 자꾸 이상한데 그 대학에 어떤 선생님이 있는가를 충분히 다 찾아보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해서 지도 교수를 또 신청하고 이렇게 오는 게 일반적인데 요새는 와서 편하고 쉽게 학위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지도 교수 탓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수업 시간에 뭐 나는 뭐 논문을 통과시켜놓고 뭐 한다는 그런 선생님도 있다는 얘기 들리던데. 그래서 학위를 통과시켜놓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자꾸 제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그 분야에 그 전공에 내가 관심 분야에 어떤 선생님이 있는가를 찾아가서 충분히 리서치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정하고 인문학이니까 또 사숙하듯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죠. 거의 대학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수업 이제 신청도 여러분들 쭉 하다 보면 뭐 다를 수 있지만 강의 개수도 있고 방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요새 뭐 난 아직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 뭐 왕과 사는 남자가 뭐 1,000만 육박한다면서요? 본 사람 있나요? 예, 나는 아직 못 봤는데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영화 잘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그 영화 형편없어 볼 필요 없어 보지마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됐다는 사람 때문에 그 영화를 봅니까? 잘 되지 않아서 볼 필요 없다는 사람 얘기 듣고 안 봅니까? 내 주관과 내 경험, 내 방향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남들 얘기 가지고 뭐 남들 얘기 틀린 거 없다 얘기도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학원생까지 됐는데도 계속 그렇게 내 주체 없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휘둘리면 굳이 대학원 올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가급적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오세요. 그게 좋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나는 이제 학부도 그렇지만 대학원생들 특히 학부생들도 아까도 우리 카톡방에 초대한 학생이 보니까 1시간 반 가까이를 뭐 열강에 멸강을 했죠. 불교 입문인데
그 학생이 강남에 휘문을 나왔더라고요. 내가 이제 보석 나서 보희전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고요. 불교학부도 학생인데. 근데 강의를 들어보고 불교를 보니까 불교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불교학과 왔으니까. 오늘 얘기 안 한 학생 중에 또 신학과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래야 되고 그 학생한테도 이 공부하다 보면 종교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뀔 수 있으니까 열심히 들어봐라. 어떻든 간에 지금 크리스찬이어도 불교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으면 그게 뭔가를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카톡방에 초대까지 했는데 뭐 종교 다른 사람도 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도무문 부처님의 가르침이 워낙 넓어서 그럴 수 있고 또 하다가 또 불교로 올 수도 있고 또 불교 하다가 갈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왔을 때는 좀 자꾸 뭐 우리 기수는 볼 때 그랬잖아요. 진리가 하나인가 둘인가 긴가민가 이게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결정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정권 있는 힘 결정신이라는 게 필요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리가 하나인가 둘인가 이게 정견인가 사견인가 계속 의심하죠 중생들은. 이게 뭐 중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생이 또 부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에 들어와서 또 다음 주에 안 오는 이런 그래서 2주부터 수업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 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들어왔으니까 불교학과까지 왔는데 뭘 불교학과 안 올지 왔는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결정해서 들어 끝까지 가보세요. 가보고 난 다음에 어땠다 얘기할 수 있어야지. 남들에게 그 영화 보지 마라. 그 영화 재미없어. 뭐 재미있는데 뭐 2시간 뭐 러닝타임 힘들어. 이렇게 자꾸 그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한번 해보시고 아마 이번 학기 뭐 그렇지만 이런 형식으로 되게 진행 안 하면 원효 대사를 조금이라도 맛보기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선생님들 시대는 그냥 텍스트를 정하면 뭐 반도 못 봐요. 한 5분의 2 정도, 뭐 4분의 1 정도 보고 그냥 그럼 끝나버리더라고요. 한 학기가. 그러니까 그 다음 학기 그 교재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학기 또 그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 때는 시도 교수님 수업을 딱 항상 먼저 정해놓고 다른 걸 듣지만 그게 이제 인문학의 하나 특징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한 인물, 한 텍스트를 온전히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한 텍스트를 끝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뭐 서당에서도 책거리 있잖아요. 책을 한 권 다 떼는 그런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할 때 텍스트를 좀 얇은 거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량으로 해야 되거나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학기 예를 들어서 대성기실론 소를 하면 또 다음 학기 금강산맥 경로를 하고 그 다음 학기 화엄경 소를 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듣는 사람이 연속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그 안에 또 장을 쪼개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권일을 하고 또 어떤 품 하나를 하고 또 어떤 장 하나를 하고 이런 방법도 있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텍스트 장 하나 가지고 뭐 티베트, 뭐 버머, 팔리어, 뭐 또 영어, 중국어 뭐 이렇게 텍스트 그리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수업이 있는데 현대같이 스피디한 시대이기도 하고 또 워낙 원효 대사의 저술은 방대하기도 하고 남아 있는 거는 뭐 100부 240여 종 남아 있는 거 한 20여 종 뭐 조금 더 되죠. 비밀분하면 평생을 봐도 원효를 다 볼 수도 없을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라도 핵심을 좀 한번 서치하는 방식이 오히려 좋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이런 방식이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비적 고찰에 올린 논문들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한번 읽어볼 만한 논문들을 되게 올리니까 그걸 쭉 읽어보면 원효 대사의 그 철학이나 사상이 어떤 건가를 이렇게 연각을 볼 수 있거든요. 왜 전문가들은 이렇게 논문을 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거기 내 생각을 보태고 또 원텍스트를 만나서 내가 또 생각을 넣어서 논문을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 이렇게. 그러니까 뭐 천자문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력이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한문을 안 했다 하더라도 뭐 고등학교 때 한문을 우리는 했지만 안 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쉰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문화가 7할 이상이, 문헌은 또 7할 이상, 한글의 70% 7할 이상이 다 한자의 성을 뺏겨왔잖아요. 또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고, 어느 나라의 문교부 장관이었던 창길이 탕왕의 명을 받고 만든 게 새 날개, 이게 이렇게 모습 등등을 보고 형상 이렇게 등등을 만든 그 한자가 결국 우리 조상이 만든 거예요, 동이족. 우리 조상이 만들어서 우리 조상이 만들었던 그 음의 발음 체계를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개선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발음은 다르죠. 한자에 대한 발음이 지금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발음 체계가 엄나라 때 창일이 만들었던 그때 음하고 지금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뭐 세계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자가 남의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글자거든요. 지금 한글이라는 게 다 한자, 버머에서 나왔다 얘기도 하고 또 몽골어 얘기도 하지만 결국 한자하고 버머도 연결되지만 몽골까지 한자에서 파생돼서 나왔을 개연성이 가장 청이가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예를 들면 14억, 15억 하지만 한 10년 전 통계만 해도 7억, 한 6천, 7억 5천 가까이가 되게 간체자 쓰잖아요. 대통령 이후에 66, 76. 그러니까 그들은 간체자를 통해서 소통하잖아요. 번체를 알긴 알지만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자 교육을 잘 안 시켜서 그렇지만 우리는 번체를 쓰잖아요. 대만하고. 그러니까 번체를 우리가 계속 잘 이어가면서 사실은 한자가 다시 우리 글자 이미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문가에서는 우리가 한나라 이 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한자가 아니라 이렇게 쓰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고고학에서는 한자가 은자잖아요. 은자. 은나라 갑골문의 은자거든요. 그러니까 은자가 한자예요. 이렇게 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은나라에서 만든 글자, 고고학에서. 은자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은자, 은나라는 상나라 수도한 상나라라고 하지만 결국 동이족이잖아요. 한나라도 우리 동이하고 한나라 같이 공동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화한 문명이 그렇고 홍산 문명은 이제 우리 동이 쪽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한자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민족의 DNA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한자를 모른다는 얘기를 해도 실제로 조금 이 환경만 만들어지면 DNA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 영어가 친근합니까? 한자가 친근합니까?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지나보면 우리 이상희도 어때요? 영어가 친근하죠, 지금은? 좀 지나면 한자가 친근할 거예요. 한자의 대부분 음을 우리가 지금 한글로 쓰잖아요. 글자책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가쿠마처럼 4개의 사각으로 쓰는 건 한자하고 영어의 알파벳 전혀 다른데 지금 이제 일찍 영어에 노출된 사람은 이물감이 없어 영어에 익숙한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한자 한글의 친연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동학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처음만 그렇죠. 내가 얘기했지만 1학기하고 2학기는 다른데 1학기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학기 초 지금 3월이지만 이게 자꾸 보고 하면 4월이 좀 달라지고 5월이 달라지고 6월이 달라질 거예요. 9월이 또 달라지겠죠. 이렇게. 근데 이걸 자꾸 피해가면 내가 한국인이고 한자 문화권 속에 살아오면서 계속 이렇게 거리를 자꾸 둬버리면 우리 문화에 대한 우리 문화, 우리 민족 문화든 정신으로 자꾸 타자와 객관화에 밀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좌우하듯이 이렇게 타자를 주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한동안 우리가 타자화됐던 한자 문화권 한문을 이렇게 주체로 끌어오면 아마 영어가 차지했던 자리하고 갈등을 일으켜봐 좀 지나면 영어 자리에 한자가 더 들어올 거예요. 한글이 경험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DNA 안에는 영어보다는 한자, 한글이 더
심청, 마음, 심청 속에 있기 때문에 소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자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2주만 동안 산스크리트가 익숙해요? 한자가 익숙해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라는 말을 쓸 때하고 버머라는 말을 쓸 때가 뉘앙스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체적으로 끌어오는 측면이 있는 건데, 뭐 팔리어, 뭐 어떤 파어라 하든지, 뭐 티베탄, 뭐 서장을 하든지 이렇게 한자 문화권으로 끌어와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방식. 뭐 흔히 하듯이 뭐 프랑스의 서울이 파리인가요? 한국의 파리가 서울인가요? 어떻게 익숙해요? 프랑스의 서울이 파리인가요? 이게 익숙하죠? 예. 우리 옛날에 교육을 그렇게 안 받았나요? 지리 시간에 다? 요새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잘. 우리나라 좀 국사 교육도 안 시키지만 요새 아예 지금 점선택이죠, 세계사수. 우리 다 필수했잖아요. 그 세계 정세에 대해서 학생들이 우리 잘 안 가르치잖아요. 국사도 선택, 뭐 서울대만 지금 들어가는 다른 선택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 주체적인 교육이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서울이 워싱턴이다, 이렇게. 이런 방식의 주체적 교육이 필요하듯이, 한문도 마찬가지죠. 한문이 우리의 DNA 속에 흐르는 한글과 연속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우리가 하면, 우리 민족문화문헌들이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문이 자꾸 중국인들이 만든 중국 글자로 자꾸 밀어내니까 이게 불편하고 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중국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그쪽 무대를 잃어버려서 그렇지 그들이 나중에 그걸 같이 썼기 때문에 그럴 뿐 우리는 지금 이제 한글 창제까지 갔는데 그러나 한글 역시도 한자에서 7할 이상이 그대로 오늘밖에 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게 친연성을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불교문은 그런 얘기 하죠. 지난 200년 동안 서양에서 연구한 불교 연구 성과가 지난 2000년간 동양에서 연구한 불교 성과보다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자문화권에 사는 전문가, 학자 수보다 영미권에 사는 불교, 뭐 식민 동아시아 뭐 예를 들어서 오리엔탈리즘이든 어떻든 간에 서양에서 뭐 동인대회사 이후에 뭐 알려진 붓다 19세기 말에 붓다가 서양에 알려지고 서양에서 각 나라마다 많이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 성과물이 지난 2000년 동양에서 한 것보다 많다는 얘기가 뭐 일견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이제 논문 형식으로 쓰지 않았잖아요. 동양은 주로 저술 형식으로 쓰고 논술 형식으로 썼지. 지금 서양 영미권에 나오는 논문들은 대개 뭡니까? 거의 에세이잖아요. 에세이 방식으로 풀어 쓰고 물론 이제 그 원전에 대한 뭐 해석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무게가 다르고 어떤 성격이 좀 다른데 양으로 치면 그만큼 서양이 많다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알다시피 워낙 넓어서 우리가 주자학, 양명학 하는 게 이런 틀로 본다면 중국 13종을 치면 사실은 13개잖아요. 인도 불교가 중국어로 삼론학, 그 다음에 삼론학, 그 다음에 열반학, 그 다음에 지론학, 선론학, 법상학, 남산 유락, 미락, 천태, 정토, 화엄, 선, 구사, 성실까지 치면 아비달마, 성실 13종이잖아요. 그때 중국 13종, 일본에도 남도 8종하고 5종 해서 13종, 우리나라도 포항 김영수에 의식해서 일본은 13개인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교 9산을 만들어서 14개, 하나 더 많다. 한때 이런 적이 교과서에 나왔다가 지금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굉장히 불교가 넓어서 주작 양미학의 그 텍스트나 문헌 그 무게를 치면 불교는 오히려 텍스트 양이나 전통을 보면 13개, 이쪽은 유교는 지금 주작 양미학에도 신유학 2개 그룹이 이쪽은 13개나 되잖아요. 인도 불교 빼더라도 동아시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문헌, 그렇게 많은 그 불학자들 또 그게 수준 높은 연구들이 되어 왔기 때문에 불교로 공부하는 게 간단치는 않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
선학들이 연구한 것을 우리가 절차 통과하고 따라가게 되면 불교의 가치, 의미들을 좀 더 충분하게 숙지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게 혼자 하면 힘들지만 도학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훨씬 더 도와가면서 하잖아요. 또 불교가 이 종교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철학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탄력적이잖아요. 불교가 철학이냐 종교냐는 질문은 우물일 수 있죠. 철학적 종교이고 종교적 철학이고 생활 윤리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불교가 갖는 이 강점은 오히려 종교성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철학은 삶의 문제를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암과 삶의 문제를 동시에 얘기하는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가 참 대단한 거죠. 철학의 본령을 넘어서고 종교의 본질을 또 이렇게 함께 보여주니까. 그래서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하러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불교 공부하러 많이 오는 대학이 없기도 하고 철학과의 불교 철학 뭐 교수 한두 명이니까 해봐야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는 많이 오잖아요. 불교학과도 많고 인선학과도 많고 인철과 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의 의미들이 지금 확장되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경험을 좀 반영하고 투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 공유되고 또 이렇게 쌓여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이 클래스에 예비적 고찰 논문으로 한 6편, 무슨 우리가 텍스트가 주로 3개니까 3개에서 2개씩 해서 한 6편을 올렸습니다. 다운받은 한 10몇 편 되는데 좀 더 올릴 겁니다만 우리가 지금 대승 기실론 소권유에 금강산맥 경론, 황암경 소 이렇게 본다고 했지만 사실은 수업 진행 방식에는요. 대승 기실론은 당연히 전제됩니다. 그리고 소를 봅니다. 금강산맥경은 전제되고 노를 봅니다. 화엄경이 전제되고 화엄경 소를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양을 보는 거죠. 그래야 또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철학, 뭐 동양 철학, 인도 철학의 역사를 되게 뭡니까? 우리가 뭐 수타의 경이 있고 공동체 쌍가르 율이 있잖아요. 자, 경에 대한 주석, 율에 대한 주석이 논이 있잖아요. 샤스트라, 뭐 아비달마란 말도 쓰고. 자, 논에 대한 소가 또 주석이 있죠. 그러니까 바시아라는 게 있고 복주, 그러니까 주석의 주석. 우리가 이제 베다가 있으면 베다의 뭐 인도 철학은 베다의 각주다. 이게 사실 이제 있잖아요. 뭐 서양 철학의 우리가 누굽니까? 인도 철학은 뭐 이제 불교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화이트헤드가 있나요? 네. 마찬가지로 만해는 불교 신론에서 세계 철학은 불경의 각주다 이런 말을 해요. 유신론에 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전은 되게 뭡니까? 성인들의 말씀들에 대한 추석이 있고 추석의 추석.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수누땅 문무추공이라는 동양의 성인들의 말씀에 대해서 공자는 수리부자. 나는 디스크립션만 할 뿐 감히 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겸사로. 그 얘기에서 작자위성. 문명의 페레다를 만드는 사람이 성인이라 하잖아요. 근데 공자는 스스로 자기는 수리부자이라 하잖아요. 자기는 성인의 말씀을 기술하기만 할 뿐 작하지 않는다. 수리부자. 놀랍게도 공자는 뭡니까? 수를 통해서 작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공자의 위대함이고, 철학도 그렇죠. 동양 철학이나 이쪽은 뭡니까? 계속 그 서성의 설, 성인의 설을 추석을 달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추석의 추석을. 서성의 설을 뭡니까? 개성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조술한다면 조술. 조술이란 말 쓰죠. 조술. 서성의 설을 그냥 함부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보충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인도 철학도 그러니까 베다, 브라하마나, 아란야카, 우파니샤다 이렇게 가잖아요. 베다의 끝인 베단타, 베다의 완성이 가듯이 이렇게 주석의 역사가 축적돼 가잖아요. 근데 서양은 다르죠. 데칸시오, 데카르트 나오면 칸트가 까고 이렇게 쇼펜하고 까고 뭐 하이데거, 들레저까지 막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서성의 설을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의 철학을 수립하잖아요. 서양 철학이라는 게. 근데 동양은 그게 아니잖아요. 수리부작 이렇게 수리부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디스크립션만 할 뿐 이렇게 작아지 않는다는 공자의 말은 거꾸로 작을 통해서 뭡니까? 아니죠. 거꾸로 술이 작겠죠. 오히려 공자는 술을 통해서 작을 하죠. 이렇게 술하면서 작을 한 이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있듯이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이나 또 공동체의 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추석이 뭡니까? 경소, 율소, 뭐 샤스트라, 아비다르마, 뭐 이게 전부 소잖아요. 부아시아, 소에 대한 소, 복주, 복소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동양 전통이잖아요. 베다, 브라하마나, 아라냐카, 과도기가 아라냐카 하지만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었고 동양의 논술은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성기신론 그 불서 해설대사 얘기처럼 기신론이 있으면 기신론에 대한 추석을 쓴 사람이 우리 제일 먼저 지금 반면이지만 여기 올렸던 이케다 마사노리 126페이지나 때 되고 있대. 경대 가서 인연에 가서 발표할 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해무소 소장 도랑무는 소. 그러니까 원효소가 도랑까지 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해무소본이 오히려 지금 다면보다 앞서 첫 주석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보통 다면, 해원, 원효, 법장 3대서는 이제 일본에서 뭐 20세기 초에 명명한 거지만 여기 흔히 얘기할 때 정영사 해원, 그 다음에 원효, 법장의 주석, 정영사 해원의 의소, 원효의 소, 법장의 의기 이게 이제 3대서라고 얘기하지만 그 앞에 다면에 이제 소가 상한데 지금 한을 얻고 상만이 있죠. 근데 요거보다 더 앞에 지금 해무소본이 기신론소가 있다는 거예요. 기신론이 최초의 주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대한 논문을 전거를 가지고 밝혔지만, 그러니까 기신론이 만들어진 거 말고도 지금 주가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종밀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서성이 청양진관, 그 서성이 이제 법장이죠. 법장의 설도 취하지만 원효소를 주로 가져와서 원효소의 프레임 속에 법장소를 넣거든요. 그 종밀은 오히려 원효소를 또 법장도 원효소의 영향 속에서 만들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장수 뭡니까? 장수 자서는 또 필사기에서 또 다시 이렇게 법장 쪽으로 돌죠. 종밀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뭡니까? 저 전벽 쪽은 또 다시 뭡니까? 다시 그걸 배제하고 다시 이렇게 원효로 이렇게 계속 치고받고 갔는데, 그러니까 추석의 관점들도 차이가 있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추석의 역사로 간 것이 동양학의 특징들입니다. 이게 불교도 유교도 뭐 도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공자, 자사, 정자, 맹자, 공명순 이렇게 가듯이 거기에 대한 또 추석들이 나오잖아요. 선진유학도 있고 양명도 있고 또 주자 있고 양명 있고 뭐 퇴계도 주자를 따르면서도 또 다사는 또 선진유학으로 가버리게 이렇게. 그러니까 다 뭡니까? 수사학이라는 게 원래의 공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자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추석을 통해서 이렇게 써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다 보니까 기신론에 대한 추석도 한 1930년대에 치면 한 230여죠. 지금까지 치면 현대적인 추석도 있지만 300여 점 이상 될 겁니다. 뭐 한중이 돼서 나온다 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신학의 어떤 타당성, 성립의 가능성 이런 얘기를 했지만 기신론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신론이라는 텍스트를 볼 때 이게 워낙 짧고 굉장히 문학적이고 시적이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잖아요. 논서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이 사실은 드문데 이런 문장에 그 압축된 그러나 아주 주도 면밀하게 대성불교의 본질을 가장 아름답게 구성한 논서잖아요. 영어로도 번역됐죠. 그 서울대 그 누굽니까? 물리학과의 소강섭 교수가 일심을 하나님으로 번역해서 번역한 게 있죠. 어떻든 간에 그 번역서도 나왔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쓴 마명이라는 인물도 대단하지만 이 마명의 의도와 어떤 지향에 대해서 그 핵심 또 심지어 어떤 마명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밝히는 인물이 사실 원효거든요. 이 추석의 본질, 그러니까 대성, 진여, 일심, 뭐 열애장 불성까지, 그러니까 중생심 이거의 어떤 그러니까 불교의 본질, 대성불교의 본질을
가장 잘 소화해서 기신론의 본의를 밝혀낸 인물이 원효거든요. 앞에 담연 있고 해원도 있지만 오히려 원효만큼, 물론 이제 원효도 정유사 해원의 기신론 의소를 보고 이제 원효가 주목했던 건 바로 능가경이죠. 랑카다 들었더라. 능가경이라는 게 이제 부처님이 랑카산 그 스리랑카 건너가서 설법한 그 능가경이 이제 유식의 대표 경전은 해심일경이지만 유식의 어떤 의미에서 지향을 가장 잘 담아낸 뭐 유식의 또 하나의 경전을 지금 능가경일 수 있고 이게 선종의 소위 경전 있잖아요. 달마 그러니까 6조에는 건강의 이전까지만 해도 5조까지 이전에 그러니까 능가경의 그 의미를 접목시킨 인물은 해원이지만 기신론의 심생멸문에 대한 부분을 풀어가는 그 계기를 만들어서 능가경을 바로 기신론의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확보한 사람이 원효거든요. 그 전만 해도 능가경과 기신론의 관계가 그렇게 주목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원효는 심생멸문을 풀어갈 때 능가경의 의미를 받아들여서 오히려 우리가 경에 대한 주석이 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경을 주석이, 그러니까 능가경의 주석서가 기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원효로부터 비로소 심생멸문을 능가경과 매개해서 풀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기신론의 주석서가 능가경의 주석서가 기신론이라고 하는 의미를 확보한 사람은 원효라는 거죠. 그전은 그러지 못했어요. 해원이 그냥 실마리는 뒀지만 한 줄, 두 줄 정도만 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원효는 심생멸문을 밝혀내기 위해서 능가경의 의미를 충분하게 동원해서 활용하죠. 심지어 일심의 의미를 열애장으로서의 일심과 정멸로서의 일심을 갈라보면서 그 생이가 있는 열애장과 생이가 없는 정멸을 갈라보잖아요. 일심에 대한 심층적 이해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보면서 원효의 해석이 갖는 의미가 단순하게 학자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해동의 우리나라의 붓다다, 우리나라의 부처님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원효 대사가 평가받는 이유가 붓다의 그 핵심을 그대로 개선한 또 심화 확장시킨 그런 의미가 원효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 대표적 저술이 이제 기론 소나 금강산맥 경론, 화엄경서까지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소를 보지만 사실은 발표자도 그렇지만 반드시 앞에 그전에도 그렇지만 기신론을 박스로 쳐서 매개하면서 이 주석이기 때문에 원문을 통해서 소를 봐야 물론 이제 원효 수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나 논을 전제하고 소를 보는 게 훨씬 더 원효의 소의 의미가 두드러지거든요. 금강산맥경, 신라성립의 금강산맥경 이것도 뭐 인도 성립이니 중국 성립 많이 얘기하지만 특히 금강산맥경은 신라 성립입니다. 그렇게 확정은 그렇게 봅니다. 가야계가 신라의 합병이 됐지만 가야가 신라의 골품제 속에 들어와서 육두품 정도로 머무죠. 진골도 인정이 안 되니까 이 불만을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문명왕후 김유신의 둘째 여동생이자 무열왕의 왕비인데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통일을 했지만 가야를 통일했지만 역시 가야인들이 섞여오지 않으니까 심지어 지금 후기 가야 쪽은 지금 대가야 합천 고려우 쪽에 이쪽에 그 마지막에 뭡니까 월명태자는 결국 다시 마지막 왕을 추고 출가했던 사람을 불러내가 왕을 추고 가야인들이 완전히 토항했을 때 다시 토사구편하듯이 밀어내니까 그래서 옆에 월명사를 짓고 이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달마일의 최고의 각사상, 최고의 그 불교 철학의 최정수를 아마 해공, 우리가 그 승조, 성짜오의 후신으로 받는 해공, 또 편집했던 대안, 아마 원효, 마치 세종이 특별 가동팀을 해서 반대하는 성리학자들을 밀어내고 한글 창제 팀을 가동했듯이 가야계를 이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완전히 신라와 이렇게 일체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프로젝트가 아마 금강산매경을 창안하는 거죠. 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경이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인도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구전 암송해서 만들어지지만 경이라는 게 중국 찬술, 인도 찬술, 뭐
한국 찬술, 일본 찬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도 찬술은 정경이고 그 이외 지역에서 뭔가 위경, 의경 얘기하잖아요. 의심되는 경전. 그러니까 이렇게 의경 얘기하는데 신라 승립의 경전이면서도 동아시아의 당대 달마 이후에 최고의 불교 사상, 선사상까지 포함해서 법화경, 뭐 유마경 다 참고해가면서 조직적으로 만든 경전이 금강산매경이고 이 경에 대한 최초의 주석이 바로 원효의 금강산매경 논이거든요. 소가 논이되지만 이런 과정에서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대성교학의 어떤 최고조에다가 이제 선까지 결합하는 부분, 선법까지 이런 부분이 담긴 게 이제 기실론 금강산매경 논이니까 그 경도 보고 논도 같이 보는 방식으로 똑같이 구성합니다. 그다음 이제 화엄경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화엄경은 진역 화엄경이 60권이고 실제 난타 신역이 이제 80권인데 이거 다 볼 수 없으니까 원효는 이제 진역, 원효 의사는 진역 60권을 봤으니까 다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원효는 서문을 통해서 전체를 조망을 한 게 있고 재상 광명각품에 대한 주석 소만 남아 있기는 하죠. 5점 가까이의 화엄 주석도 중에 그러니까 그 빈틈은 우리가 뭐 발표자로서 보충을 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일단 화엄경의 전체 구조나 메시지적으로는 좀 보면서 특히 남아있는 강명가품소 때문에라도 60권의 금강당보살 광명가품소 그 품은 같이 보면서 소를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경과 소, 논과 소 이렇게 같이 좀 볼 수 있게. 실제 큰 틀에서 보니까 뭡니까? 6 텍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봐야 원효의 소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고 원효의 그 불교 간이 온전히 잡힐 수 있거든요. 원효 소만 봐가지고는 추소만 봐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반밖에 못 보는 느낌이 드니까 물론 원전의 양은 더 적지만 추석은 더 많죠. 그러니까 이걸 같이 봐야 실제 도움이 되니까 진행할 때는 우리 정재영동화 이렇게 할 때 발표할 때 그런 프레임으로 좀 준비를 처음부터 해서 아마 역시 발표 순서는 뭐 다음 시간까지 강의를 하겠지만요. 고학기 중심, 고학기 먼저, 박사반 먼저. 그러니까 석사 1학기는 아직 안 해도 늦게 뒤로 할 수밖에 없고 석사 5학기, 박사 1학기 할 때는 석사가 먼저 해야 되죠. 대신 이제 우리 수업을 들어본 사람이 먼저 폼을 좀 짜주면 좋고요. 내가 여기 이제 늘 그렇지만 우리가 이 클래스는 한 학기마다 지나가니까 수업 운영하는 다음 카페 환정서실이라고 하는 다음 카페를 운영합니다. 이게 수업 공간이에요. 우리 동대 학부대학원, 서울대 학부대학원이요. 서울대 강의할 때도 같이 썼기 때문에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환정이 뭐냐면 원효대사는 우리가 본각, 시각, 불각할 때 이 시각을 환정이란 말로 풀이합니다. 우리가 육묘본문의 천태에 뭡니까? 수, 지, 관, 환정이죠. 수. 수묘, 이 다르죠, 수가. 그리고, 환전, 여기 환전 이렇게. 그러니까 1, 2, 3, 4, 5, 6묘 본문이 있잖아요, 천태. 소지관 할 때. 대성지관. 그러니까 그 단계로 올라가죠, 이때. 그러니까 제일 높은 단계죠, 사실은. 제5와 제6이 환정이죠. 환정서실인데, 수업공간인데요. 여기에 이제 내가 만들어 둘 테니까요. 우리 기신사상 특강 안에 들어가면 이제 발표문 작성 형식을 한 6개 1, 2, 3, 4, 5, 6 이렇게 할 겁니다. 단순히 이 텍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뭐 세계 철학사에서 원효 사상의 어떤 시비,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에서 이제 원효 사상의 어떤 위상 3, 4장의 이제 원문에 대한 번역 여기 또 내용, 그 평가, 결론 이런 식으로 6장 정도 구조로 이제 쓰는 방식을 공지할 텐데
그 방식에 따라 조금 발표자들이 준비해 주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단순히 이 텍스트를 그냥 번역만 한 게 아니라 이 텍스트가 나오게 된 사상적 원효 사상까지 포함해서 이 배경을 여러분들 뭐 여러 개론서나 선의 연구들을 참고해 가면서 같이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각자 하지만 발표할 때는 좀 중복이 될 때 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각자 개인적으로는 이제 충분하게 풀 텍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걸 분명합니다. 그래야 실제 공부가 되고 자기 있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발표하는 우리 정정도학 대학 1학기긴 한데 아니 지금 우리 수업 들었던 고학기가 2학기인가요? 호경식공학이? 예. 누가 하든 간에 좀 고학기가 먼저 해서 하는 그 프레임을 좀 처음에 스타트를 좀 짜주면 그 다음 후배들은 따라가니까 우리 박사 받은 이정희 도학이 제일 고참이긴 한데 박사를 받아서 박사님이니까 또 그러네. 몸도 그렇고. 누가 고학기 누가 먼저 좀 할래요? 분량은 이제 나중에 n분의 1로 나눠서 할 텐데. 그래서 저는 3번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3번이요? 낙점됐습니다. 1, 2번은 누구예요? 1번 하신 분 결정했습니다. 2번은 제가 하겠습니다. 강민선이. 예. 1번이 문제인데. 고학기. 몇 주째부터 발표합니까? 한 3주차 정도? 그럼 3월 18일쯤부터 그렇게. 예. 아니, 네, 3월 11일에 발표했어요. 예. 우리 정경도학에서 바쁩니까? 1학기긴 한데. 제가 그러면 일단 1번으로. 예, 1번. 예, 예, 양심 2번, 3번. 예, 한 이렇게 좀 정해두고 하는 걸로 쭉 하면 그렇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게 이제 잡아주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되게 논문을 여러분들 이제 뭐 종합시험도 보고 논문도 쓰고 할 텐데 대학원 불교학과에 들어오면 내가 작성한 걸 올려두게 될 텐데 내가 읽어야 될 몇몇 불교 서적들 그래서 이제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서 논자시라죠. 논자시의 필독서가 좀 나올 거예요. 뭐 히라가 인도 불교의 역사, 번역본 상하, 이때 나모테 인도 불교사, 근본 불교하고 이제 아비달마까지 있죠. 그다음에 서가누마 나라야 스키아키 인도 불교, 또 가마다시교의 중국 불교사 7권짜리도 있고 1권짜리도 있고 또 케네스 첸 중국계 미국인의 그 두 책 나온 중국 불교 고전적 작품들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잘된 통사를 좀 먼저 보고 그다음에 뭐 나가오 계진의 뭐 중간과 유식 이렇게 각 학파별로 주요 텍스트들 이렇게 좀 충분하게 개론서를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또 선에 대한 뭐 중국 선종사도 있고 이렇게 등등해서 그런 방식을 충분히 참고해가고 선행 주요 논문 우리가 예비적 고찰에 올리는 것도 있고 안 올렸더라도 학교에서 아주 인용되는 그런 논문도 좀 활용하면서 일단 페이퍼를 준비하는 과정이 발표문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비로소 불교 공부의 맛을 좀 느낄 수 있고요. 되게 지난번에 우리 도옥스님 지금 우리 연구실이지만 유식 가지고 원칙에 서로 발리고 무량의경 수호 가지고 박사를 했는데 지금 콜롬비아 대학에 내가 보내서 2년째 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이 선생님은 보통 발표 준비를 한 A4용지 100페이지 정도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발표문이 이렇게 뭐 이게 다 좋은 타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준비를 좀 스타트가 그렇게 좀 뒤에서 부담이 되어도 따라가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게 충분하게 좀 그렇게 준비해주면 우리 이정희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몇십 페이지 이렇게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충분하게 자기가 맡은 분야는 주도 면밀하게 조직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면 수업 진행할 때 토론이 좀 잘 될 수 있죠. 토론하면서 발표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좀 이 정성을 들여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또 성취하잖아요. 성취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대충이라는 게 되면요. 사실은 성취가 안 됩니다. 간절해야 돼요. 모든 일에 매사. 그래야 이 칠흑 같은 어둠, 칠도 같은 어둠이 탁 터져서 저 밑이 빠지는 것처럼 돼서 활연되고 하게 되죠. 그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발표문도 정성을 들여서 하여튼 하면서 내 공부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공부가 안 됐구나 하면 또 공부하면 되고 또 준비하면 되고 또 다른 동학들이 하는 거 보면서 자극도 받고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훈련이 자꾸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가 깊어집니다. 넓어지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고 똑같을 수 없으나 선배들이 하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좀 해가면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지나면 아, 참 듣기를 잘했구나. 아까 얘기했나요? 뭐 열매는 달다 했나요? 예. 결국 그렇게 되고 그렇게 누적이 되면 그게 다 자기께 됩니다. 남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공부가 되는 거고 동학들에게 또 동학들이 못 본 자료 내용들을 내가 또 준비해서 발표하면 동학들에게 도움도 되고 자신도 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학원 공부하는 과정 때가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교수나 박사된 공부 잘 안 해요. 이정희 박사 공부 되던가요? 몸이 아파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과정 중에 이제 동학이라는 거 아직 과정에 있다는 게 결국은 조금 자유스럽고 한편으로 내가 아직 그 프로 학자가 아니라는 의미 때문이라도 좀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박사를 받고 나면 이제 우리 종범 얘기처럼 내가 쓴 박사 논문을 아무도 안 봐주니까 최초의 저자이자 최후의 독자가 되는 논문. 종범 한 얘기. 그러니까 진짜 학계에 도움이 되는 논문도 써야 되고 그런 논문을 쓰려면 이런 훈련을 거쳐서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학원 과정이라는 게 뭐 쉽고 편하게 발표도 안 하고 뭐 과제도 없고 성적은 다 A 플러스 주고 하는 수업이라는 게 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중생으로 살아라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닌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대학원 과정의 수업이고 불교 공부 마스터들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길을 가이드해서 진짜 그 본령으로 들어갈 수 있게 열어주는 게 뛰어난 가이드의 모습이고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쉽고 편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죠? 이게 독이에요 사실은요. 한 학기 지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의 살림살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좀 보고서 내 가르침이고 내 살림살이고 그걸 보충해서 학술지에 투구해서 여러분의 살림살이 캐리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학기 수업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원전을 보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논문을 쓰는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야 불교학자들이 나오고 불교학계가 넓어지고 인문학이 넓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 그러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불교학을 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는 것보다 힘들다. 불교학 박사가 되는 것은 우리 원희범 선생님 말씀이 내가 심사위원장 우리 하셨는데 돌아가셨지만 노출하게 되어 가시죠.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하늘의 별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최초의 저자이자 최후의 독자가 되는 방식의 논문, 뭐 학위 논문이 다는 아닌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런 훈련을 좀 거친 과정에서 좋은 학자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불교학계가 좀 넓어지고 나는 인문학의 정수가 바로 불교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불교학계 지평이 좀 넓어지면 학문 분류표에서 지금 철학 안에 불교 철학 이렇게 지역사, 지역 및 지역 불교에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게 좀 넓어지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역차별 받는 부분이 학계에서 불교학 전공자가 전부 서울하고 동대 쪽에 서울 경기에 몰려 있어요. 지방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피제 때문에 지역적 안배가 있어야 되거든. 학술지 투고에도 40% 이상은 동일 기관에 쓰면 안 돼요. 편집위원도 지역 안배가 있어야 돼요. 전국망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서 또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활동할 수도 있고 뭐 서울에 경기에 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인문학의 정수가 불교라는 좀 인문학의 그 본령으로서의 역할이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는데 여기 숫자는 이렇게 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박사 받고 난 이후에 다 사라져요. 장롱 박사. 장롱 박사 아시죠? 면허증.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가 변화가 별로 없는 거지. 새로운 사람이 별로 오지 않고 학위 받은 사람은 그냥 개인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과정 중에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서가지고 그 다음이 있게 되잖아요.
가까스로 뭐 쉽고 편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지도 교수하고 교신 저자가 학술자가 쉽고 어떻게 해가지고 박사 논문 받죠?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논문에 인용도 안 해주고 기회가 안 오잖아요. 다 사라지죠. 철학계에 진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대학원 과정 중에 진짜 훈련을 제대로 시켜줘야 되는 게 가이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을 살리는 거고 자기도 사는 거죠. 제자가 똑똑해야 선생도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교학상장이잖아요. 제자가 스승을 살리는 거예요. 육조 해령 밑에 마조 같은 인물이 없었어 봐요. 육조가 뭐 대단하겠어요? 중국에 육조가 마조만 있나, 해령만 있나요? 7조, 8조. 여러 복권마다 7조, 8조가 있잖아요. 청원계가 있고 남학계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가 잘나야 스승이 빛나는 거잖아요. 제자가 달라게 하면 스승이 모범을 보여야 되기도 하고 제대로 훈련시켜줘야죠. 조련을 잘 시켜줘야지. 살불살주할 수 있는 그런 선사, 수자들을 길러내야죠. 그래야 되지. 그냥 대중추수지처럼 편하게 뭐 숫자 많이 오게 만들고 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죠. 다 죽어요. 한 명이 기인, 그 한 사람, 오직 기인, 뭐 비문에 많이 나오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류사의 부처님 같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 세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권력, 재력. 권력과 재력은 상속이 가능하잖아요. 북한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까지 운이 좋게 잘 때는 권력 상속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재력, 이병철, 이거리, 이재용까지 상속 가능하잖아요. 잘 태어나면. 시다라타는 권력과 재력 상속이 가능한 왕자 출신이잖아요. 그걸 과감히 버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힘, 매직 파워. 그래서 우리 그 야스코스가 The Great Renunciation, 위대한 버림, 위대한 포기라고 합니다. 시다라타 그걸 버리고 상속이 가능한 권력과 재력을 버리고 벌판으로 가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내면의 아름다움, 매력을 얻어가지고 매직 파워로 2700년, 600년 인류사를 가장 매력적 존재로 살아서 지금 리드해가지 않습니까? 이 매력이 또 하나의 세계를 지배하는 힘 아닙니까? 불교에 비하면 거기 있잖아요. 시타르타 힘.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알고 한다면 그냥 대충 뭐 되는 대로 편하게 이렇게 이 비싼 등록금 내고, 그죠? 우리 지난 학기에 그 책을 보고 온 2명의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대 철학과 정영진 여학생하고 중앙대 철학과 허영 누구죠? 우리 카톡방에 있죠. 2명이. 중앙대 유건종 교수가 이제 또 우리 고려대학교 같은 지도교수 제자 승리학 정연해서 동양 철학이 한 명 더 있긴 하지만 불교 철학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책을 보고 여기 와서 수강을 대학원 오겠다고. 또 이화여대 한자영 교수가 정연하고 그래서 또 불교 철학 하고 싶은데 한자영 교수 강의 될 때 좋아서 그래서 책을 보고 이제 내 책을 보고 여기 와서 연락 와서 수업도 들었는데 이대는 지금 덕성이 때 이수미 교수가 지금 3월 1일부로 철학과로 옮겨서 이대 철학과로 그래서 이제 거기 교수를 뽑으니까 옮긴 학생은 거기 가겠다 그래서 뭐 철학과 나온 학생이 철학과로 가라고 진출도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중앙대 학생이 이제 문제인데 거기는 이제 철학과 교수, 불교 철학 교수를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 작은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동업을 하는데 현대 뭐 컨테이너 쪽인데 지금 이제 이 뭐 트럼프 이후에 많이 어렵고 하니까 이제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밑에 이제 함께 하지만 거기 소속을 해가지고 등록금 지원을 받았는데 동네 원서까지 냈어요. 불교학과 면접 직전에 연락이 와서 자기 어머니가 집안이 많이 어려우니까 대학원을 1년간 좀 늦추든지 좀 몸이 좀 안 좋은 데가 있으니까 좀 늦춰서 가면 안 되겠느냐 아니면 국공립대학을 가면 되지 않겠느냐. 동대는 등록금이 얼마인가요? 500 얼마라면서요? 중앙대는 부산이 돈이 많은지만 350만 원이라더라고요. 한 2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가급적 뭐 국공립대학을 가든지
중앙대를 가면 좋겠다는 게 이제 어머니 뜻이 늦추든지 고민을 얘기하기에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죠. 또 본인이 뭐 강의 들었던 서양 철학 강사 선생이 또 자기가 관심 있는 인식론 쪽 보니까 이 서양 철학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쪽을 또 권하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등록금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중앙대학으로 가거나 아마 넣쳤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동대로 와서 누릴 게 많잖아요. 향인 선생님처럼 서울대 가봐도 별거 없다 했죠? 네. 예. 정말. 예. 황량하잖아요. 불교하는데. 그죠? 이렇게 뭐 돈을 좀 쓰더라도 이렇게 불교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온 거고 또 여러분이 학위에 따라서 진출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서울대 철학과 박사라고 다 진출 교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해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대학원 과정만큼 이 재미있는 과정이 없잖아요. 대학원 과정에 저서 33년 만에 온 적, 의여실도 돌아왔잖아요. 컴백 33년 만에 돌아온 대학원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 이 과정이 참 좋아요. 그죠? 대학이라는 공간이 회사 바깥하고 달리 그 경쟁이 그래도 적잖아요. 좋아하는 공부할 수 있고, 뭐 친구 동학들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참 잘 보내는 게 필요하고, 부처님 말씀처럼, 도반이 뭡니까? 전부라는 거 아니에요? 반이 아니고, 그죠? 도반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절차탕만은 도반이 중요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이런 과정. 그러면 이제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방에 앉아서는 화두 들고 좌설을 하지만, 대학원에서는 뭡니까? 텍스트를 보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사유하고 사색하고.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로 미당이 얘기했지만,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남산이거든요. 남산도 걸었어요. 이 뒤에 얼마나 좋습니까? 차도 없고 2시간 걸을 수 있잖아요. 이사이도 남산 안 가봤죠? 그러니까 30몇 년 지나서 40년 전에 간 남산을 좀 머리 복잡한 남산을 좀 걷고 와서 또 책 보고 이렇게 파라리 남산에서 키워주니까 남산에서 그렇게 해서 좀 공부를 하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원효 대사의 그 수준 높은 안목을 통로로 해서 우리가 불교의 본질 또는 핵심을 관통해서 가는 그런 쪽으로 이번 학기 진행이 되니까 조금 뭐 양이 많고 조금 힘들 듯 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 불교 사전, 공부서적 있죠, 레퍼런스, 불교 사전, 목록, 또 뭡니까, 여러 정보도 있잖아요. 요거 시베타라고 하는 대만에서 만든 소프트에 있는, 그 다음에 동경대 사트라는 그 데이터, 우리 불교학습의 ABC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우리 때는 전부 한글 대장이 하나하나 한글 음다랑 한자 찾아 다 넣는데 전 데이터가 다 입력돼 있지. 다 달랑 나눠서 번역 다 돼 있지. 검색하면 다 나오지.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 공부하기. 그런데도 힘들다고 하면. 이런 이제 정보나 이렇게 하는 법은 우리 뭐 정정도학이나 오리엔트 통해가지고 좀 자료를 활용하는 법 좀 배우면 되고 익히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 공부하기 좋은 여건. 동대는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조건이잖아요. 뭐 불교학 자료실 저기 엄청난 게 있고, 뭐 동대 도서관도 뭐 한 5개 대학, 5위 집권 한 150만 권 이상 있고, 다 전산화돼 있고, 전산화는 아마 동대가 가장 앞선 대학이고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바로 다 검색이 가능하고, 다 찾을 수 있잖아요. 뭐 미국의 자료, 뭐 일본의 자료, 중국의 자료 못 찾아 다 찾잖아요, 지금 검색해가지고. 구글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노력, 정보,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우리는 뭐 잘하는 사람들 물어서 배워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불치하면 불치하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다른 얘기 좀 하남결 교사한테 얘기했죠. 아니, 허 교수님 불치하면 대단하시다. 근데 불치함으로 완성하려면 대학원 강의는 안 하셔야 된다. 학생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본인에게 했는데, 아랫사람에게 배우는 거, 이게 참, 뭐, 여기 아랫사람이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뭐, 손님들이 제가자에게 물으면 부끄럽나요? 나이 들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물으면 부끄럽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고, 선배죠. 그러니까 내 자세와 마음가짐이거든요. 모르면 물어야 되고, 배워야 돼요.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또 가르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만 조금 하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자료를 찾을 수 있고 얼마든지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뭐 수행도 필요한 거고 수양도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하면요.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여건, 이렇게 공부하기 좋을 때가 지금이죠. 봄날 아닙니까? 그죠? 봄이잖아요. 지금. 그죠? 봄이죠. 겨울이 아니라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저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산에서 옛날에 북경에서 오고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조선족인데 그때 성악을 했나요? 2주에 한 번씩 왔나? 뭐 제주도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광주에서 오고 불공부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오고 예.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시면 충분하고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그리고 발표 순서가 그 이신론수랑 삼매경론이랑 이제 화엄경도 순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네. 대신 기실론도 병행하고 건강산매경 병행하고 화엄경도 병행합니다. 발표 준비를 그렇게 좀 짜주고요. 또 질문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안 올 사람 있습니까? 책은 언제 살펴볼까요? 지금 오늘 맡겼어요. 37분 맡겼는데 아까 32명에서 5배 있는데 보니까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안 사면 안 돼요. 대학은 말하다니 이거 찌메타로 보려고. 다르지. 손으로 이렇게 우리 퇴계전서 같은 거 보면 퇴계서에 이렇게 빨간 펜 가지고 이렇게 점 찍고 콤마 마침표 해가는 이런 그런 그 책들이 지금 도산서에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뭐 PC 또는 패드 같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달라요. 종이책하고 이런 눈에 만나기 좀 다르잖아요. 책을 안 사면 진도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책은 또 세로로 돼 있고 화면은 가로로 돼 있는데 그 자기화되는 방법은요. 이 종이를 내 몸 안에 이렇게 의식 속에 끌어오는 효과가 필요해요. 모니터가 잘 안 되잖아. 망막이. 책값이 아까워서 그러면 무거워서. 식비를 좀 줄이고 집도 바로 아는데 집도 제일 가까운데 무료 먹다 그래. 책 좋은 사람은 여기 동네에서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스티브잖아. 이거 또 질문 있습니까? 발표는 몇 번 정도? 한 두세 번 될 수 있을 겁니다. 두세 번 될 수 있는데 기말 보고서는 미리 주제를 우리 수업 범위에 맞춰서 미리 수업 범위와 관련된 걸 미리 준비하세요. 기말 마지막 15주 되면 13주, 14주 좀 내야 되고 보충 수업할 때까지 내게 되고 그럴 텐데 전부 전체 양을 보면 이제 만약에 한 번 하게 되면 한 번 할 때 양이 길어지는 방법도 있고 n분의 1로 나눌 테니까 그래서 조율하면서 하는데 하여튼 이 수업 진행이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질문 있습니까? 어떻게 환정서실의 회원가입을 본명으로 좀 해주고요. 다음 카페에 거기에 기신사상 특강으로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놓을 테니까 또 사트 자료들 올려주시고 한정수 예 그렇게 할게요. 예 거기도 그러니까 사트 ABC 그 다음에 C베타 연계되는 링크 해놓을 테고 관련 요거 이클래스도 올리지만 거기도 올려둘게요. 양쪽 여기저기 고차례 그렇게 하고 여러분 수업 관련 모든 자료는 우선은 여기 다음 카페에 올려서 공유하는 걸로 여러분도 공유할 자료에서 올려줬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회원가입해서 또 질문이 있습니까? 한 학기 동안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함께 가서 수업을 좀 좋은 방향으로 완성시켜가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혼자 강의하는 강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서로 성장해 가는 거니까 처음 1학기 입학한 사람이 조금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나 함께 가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혼자 가면 힘들어도 함께 갈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수강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수강 신청하고 수강 신청해서 드랍 고민하는 사람은 드랍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누가? 우리 허일 동안 얘기했나요?
죽은 사람 없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죽게 안 합니다. 다 살게 할 테니까. 뭐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데 삶의 한 매듭이 죽음이잖아요. 삶이라는 사이클에 생유, 번유, 사유, 중유 숨이 멈추는 한 순간이 죽음이잖아요. 49일 뭐 짧은 기간 중유 말고 다 번유와 생유가 더 길죠. 그러니까 예, 질문이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볼 수 있죠? 네. 강의실이 조금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여기도 없고 해화관도 없다 해서 좀 고민인데 정 안 되면 뭐 이렇게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유마의 방을 만들어서 이 공간을 무한히 확장하는 방식으로 중중무진의 방으로 만들어서 예, 마치겠습니다.